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68세, 신랑의 어머니 박순자. 저기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례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순자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정민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신부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부 강유진은 결혼 사기꾼입니다. 지난 3년간 3명의 남자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신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완벽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뒷좌석에서 3명의 남자가 일어섰거든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거실 문이 열리고 아들 정민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화장, 밝은 미소를 지은 32살의 여자. 겉보기엔 완벽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뭐랄까요? 너무 완벽하다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달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정민이는 어찌나 긴장했는지 손을 계속 비비작거렸고 유진이라는 여자는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들, 벽에 걸린 액자, 거실 장식장의 골동품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평가하고 있구나. 제 안에서 묘한 경계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민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 중에도 현모 가정 애들 있는데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편모 가정이라는 단어를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진 씨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민이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혼자라서 내가 더 잘해줘야 한다니까. 아들의 눈빛에서 보호 본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정민이가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걸. 그나저나 어머님, 이 집 참 좋네요. 마당도 있고, 요즘 이런 단독주택 구하기 힘든데, 유진이 밝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산 집이에요. 그때는 여기가 변두리였는데,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나중에 보상금도 꽤 나오시겠어요? 순간 정민이가 유진의 손을 살짝 꼬집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을 이었죠.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직설적이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에 관심이 많구나. 정민 오빠가 공장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아, 작은 제조업체예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죠. 와, 대단하시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회사 유지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칭찬 같지만 탐색이었습니다. 회사 규모, 경영 상태, 자산 가치. 그녀는 이 모든 걸 파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찻잔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곱고 하얀 손.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반지를 낀 흔적도 없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였거든요. 매우 오래된, 거의 지워진. 손목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거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녀는 금세 웃으며 손목을 옷소매로 가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유진은 완벽했습니다. 식사 예절도 좋았고 대화도 재치 있게 이끌어갔죠. 정민이는 그녀를 보며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요.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밤 11시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어때? 괜찮지? 정민이가 돌아가기 전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20년 전 찍은 흑백 사진. 여보, 이상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강유진을 쳐봤습니다. 수백 명의 동명이인이 나왔죠. 알아봐야 해. 내가 직접.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예민하다고 욕을 먹더라도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유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민이가 없는 자리에서요. 어머님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어요. 유진은 카페에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가볍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앉아요.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우리도 친해져야지.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날씨, 요즘 물가, 정민이의 회사 이야기. 그러다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전에 다니던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아, 중소기업이었어요. 이름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궁금해서요. 뭐 하는 회사였어요? 유진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마케팅 회사였어요. 제가 기획 업무를 맡았었죠. 그럼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에 못 물어봤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요. 정민 오빠랑 같은 학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동문이네. 재밌다. 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실해. 어머님,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니, 그냥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알고 싶어서요.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의심을 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정민 오빠가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했거든요. 전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정말 싫거든요. 경고였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분명한 경고. 저는 그날 밤 정민을 불렀습니다. 정민아, 유진 씨 전 직장이랑 학교 좀 알려줄래?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이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설마 신원조회라도 하려고 그러세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알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왜 자꾸 유진이를 의심하세요? 첫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거. 트집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엄마가 알아보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요. 전 어른인데 제 결혼 상대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정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한테 이래왔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위험하다. 전 이제 35살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허락받고 살아야 해요?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민아,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고생하면서도 밝게 살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엄마가 왜 자꾸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는 거야. 그럼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제발. 정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500만 원. 모아둔 돈이었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돈 쓸게요.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껴줬던 그 반지. 금이 벗겨지고 흠집이 났지만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우리 아들 지켜야 해요. 내가 해야 해. 인터넷을 검색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어요. 68년을 살면서 탐정을 고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보세요. 거기 사람 조사 의뢰하는데 맞나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제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과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번 만나서 상담하시죠. 그날 오후 저는 남들 모르게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비좁은 사무실. 40대 남자가 저를 맞았죠. 의뢰인분 성함이랑 조사 대상자 정보 좀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유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진. 뭘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전부요. 학력, 경력, 전 남자친구, 가족관계. 거짓말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착수금 200만 원, 성공하면 나머지 300만 원 주시면 돼요. 비쌌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은 절 원망하겠지. 알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성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들이 미워해도 절 이해 못해도 지켜야만 하는 거. 그날 밤 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유진이 부모님 산소 같이 가요. 인사드려야죠.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산소라. 정말 돌아가셨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봐. 손가락의 반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2주가 지옥처럼 느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 하지만 문자는 오지 않았죠. 기다리세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탐정이 사흘 전 보낸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정민이와 유진의 관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유진과 함께 엄마 발표할 게 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정민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우리 다음 달에 약혼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엄마, 전 35살이에요. 이제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아요. 유진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민 오빠 잘 챙길게요. 그래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쏟을 뻔했죠. 약혼이라니. 그럼 결혼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그날 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시죠. 드디어.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옷을 갈아입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두려움 반.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탐정 사무소 문을 열자 책상에 앉은 탐정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책상 위에 놓인 파일. 강유진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먼저 학력입니다. 본인이 말한 대학교에 등록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 학교에 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한 사람이 없어요. 졸업은커녕 재학 기록도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그럼 직장은요? 말씀하신 회사에도 근무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팀에 확인했어요. 강유진이라는 직원 없었대요. 두 번째 거짓말. 주소는 어떤가요?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빌라 사진이었어요. 본인이 말한 주소로 가봤습니다. 원룸인데 3개월 전부터 비어 있어요. 집주인 말로는 강유진이라는 사람 모른대요. 세 번째 거짓말.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진짜 신원이 뭐예요?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탐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나오긴 하는데 사진이랑 실제 인물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신분을 도용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신분 도용? 그럼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여자 SNS 계정 보세요.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이었죠. 1년 전에 만든 계정이에요. 그 전 기록은 아예 없어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여행 사진. 전부 1년 이내에 찍힌 것들. 보통 사람이면 예전 사진도 좀 있잖아요. 학창시절, 가족사진, 이런 거. 근데 이 여자는 딱 1년치만 있어요. 마치 1년 전에 새로 태어난 것처럼. 제가 탐정의 말을 끝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해요. 전 남자친구나 지인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 어쩌면 더. 안 돼요.
다음 달에 약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로 아들분을 설득하세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걸로 정민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력 거짓, 직장 거짓, 주소 거짓. 하지만 정민이는 믿어줄까? 엄마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유진이를 조사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화낼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유진이 부모님 산소 갈 거예요. 같이 가요. 산소. 거짓말쟁이 여자가 데려간다는 산소가 정말 있긴 할까? 저는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의뢰 하나만 더 할게요. 말씀하세요. 강유진 부모님 산소 주소 확인해 주세요. 정말 있는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폭풍이 오고 있어. 확실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제가 미쳤나 봐요. 아들 여자친구 뒷조사를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게 엄마의 일이니까. 설령 아들이 절 원망해도 미워해도 끝까지 가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토요일 아침 정민이의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산소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조수석에 앉은 유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부모님 산소가 좀 외진 곳이라 차로 2시간은 걸려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싹할 정도로. 산에 도착했어요. 작은 야산 중턱, 잘 정돈된 묘지가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부모님이 함께 계세요. 유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더군요. 아빠, 엄마.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곧 결혼해요. 목이 메는 목소리. 흐느끼는 어깨. 정민이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묘비에 새겨진 이름. 강대석, 이미숙. 사망 날짜는 작년 5월. 진짜일까?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일까? 탐정이 확인해 줄 거예요. 기다려야 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예식장 보러 가요. 같이 가주실 거죠? 그래요. 예식장. 벌써 그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였죠. 시간이 없어. 월요일 오후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정이었죠. 여보세요?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찾으셨는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초조했어요. 사무소 문을 열자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강유진의 전 남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김상철. 39살, 서울에서 작은 식당 운영합니다.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 이 사람이 2년 전 강유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결혼 사기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라는 여자가 이 남자한테 접근했어요. 연애하고 결혼 약속하고 그러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렸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연락 두절. 주소도 가짜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상철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진이라는 여자의 신원이 가짜라서 수사가 중단됐대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나고 싶대요. 다음 날 저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사진으로 본 그 사람 김상철이었죠. 김상철 씨? 네. 박순자 씨시죠?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에는 쓴웃음이 맴돌았죠. 탐정한테 들었어요. 아드님이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네. 막아야 해서요.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으세요. 반드시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2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식당 막 열었을 때 그 여자가 손님으로 왔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자주 와서 밥 먹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다 친해졌죠. 계속하세요.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 여자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전 너무 행복했죠. 혼자 식당하느라 외로웠는데 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났어요. 결혼 얘기도 나왔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울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아버지요? 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5천만 원. 저한테 빌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 의심 안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대출받아서 줬죠. 그리고요? 2주 후에 연락 두절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런 사람 산 적 없대요. 상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 신고했죠. 근데 그 여자 신분이 다 가짜였어요. 강유진이라는 이름도 도용한 거였고요. 수사가 막혔어요. 5천만 원은요? 못 받았어요. 지금도 대출 갚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한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에서 유진 사진을 꺼냈어요. 정민이와 찍은 사진.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예요. 확실해요. 머리 스타일만 바꿨네. 이 여자가 저한테 한 여자예요. 확실해요? 100%.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 미소, 이 눈. 똑같아요.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김상철 씨,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수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결혼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명 상대로 해요. 수법이 완벽해지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이 여자 잡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5천만 원, 결혼 사기, 신분 도용,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찾아주세요. 2호, 3호. 있으면 다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김상철이 해준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여자 진짜 무섭게 잘해요. 연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 진심처럼 보여요.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을 바라보는 그 눈빛. 저것도 연기일까?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정민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바쁜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탐정이 준 파일 전부. 이것 좀 봐. 뭔데요? 정민이가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 유진의 학력 조회 결과. 재학 기록 없음. 이게 뭐예요? 유진 씨 학력이 거짓이야. 그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 정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 고용했어.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엄마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 미쳤어요?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민아, 일단 끝까지 봐. 학력만 거짓이 아니야. 두 번째 장. 직장 조회 결과. 근무 기록 없음. 세 번째 장. 주소 조회 결과. 거주 사실 없음. 정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유진 씨가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이야. 학교도 직장도 주소도.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착오가 아니야. 그리고 이것 봐.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상철의 진술서. 이 사람은 2년 전에 유진 씨한테 사기를 당했어. 결혼 약속하고 5천만 원을 뜯어갔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어. 정민이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만해요. 이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정민아, 엄마는 널 지키려는 거야.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증명해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요. 이게 증거야. 이딴 게 무슨 증거예요? 탐정이 조작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민이가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유진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게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서류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틀렸나?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다음 날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 만나자고 해요. 같이 가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어머님, 유진이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진 씨, 설명 좀 해줘요. 학력이랑 직장 기록이 없다는데.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오빠, 저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유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전에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 스토커예요. 뭐라고요? 정민이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집요하게 저를 괴롭혀요. 주소 찾아내고 직장 찾아내고. 그래서 저는 신상을 숨기고 살았어요. 학교 기록도 지우고 주소도 자주 옮기고. 그럼 김상철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바로 그 스토커예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5천만 원 준 거 돌려내라고 협박했어요. 전 준 적도 없는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경찰 신고 기록도 있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스토킹 신고 접수 중이었어요. 이것 봐요, 오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전 피해자예요. 유진아. 정민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절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이 정민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어요. 탐정까지 고용하고 제 과거를 캐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혼자 고생하며 살아서 그런가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난해서 그런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정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정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 여자가 지금 연기하는 거야. 그만하라고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유진이를 사기꾼으로 몰고 탐정 고용해서 뒷조사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내가 속고 있다니까. 속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어요. 엄마보다 유진이를 믿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전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정민이가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는 저희 결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정민아.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실패했어. 완전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절 버렸습니다. 저 여자를 선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죠.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합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저 안에서 깨졌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호, 3호 계속 찾아주세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까지 증거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결혼식에서 폭로하실 건가요?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저 미쳤나 봐요. 아들 결혼식을 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의 결혼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폭풍이 온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청첩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신랑 한정민, 신부 강유진. 글씨가 화려했어요. 날짜와 장소도 적혀 있었고, 하지만 청첩장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순자라는 이름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청첩장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완전히 지워진 거야. 아들한테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어요. 찾았습니다. 2호.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소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혁, 41세, 중소기업 과장.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 얘기 들으러 오셨다고요? 네. 강유진이라는 여자한테 당하신 거 맞죠?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1년 전이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어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다고. 회사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파견직으로 위장 입사한 거였어요. 3개월만 있다가 사라졌죠. 수법이 진화했군요. 친해졌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다 연애가 시작됐죠.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4개월 정도 만났어요. 결혼 얘기도 나왔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사업이요? 친구랑 카페 차린대요. 근데 동업자가 돈을 못 구해서 위기래요. 8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김상철과 다른 수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아니라 사업 자금. 투자했어요. 결혼할 사람이니까 같이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요. 한 달 후 연락 두절. 회사도 그만뒀대요. 찾아가 봤더니 주소도 가짜. 신고는요? 했죠. 근데 신분이 도용된 거라 수사가 막혔어요.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패턴. 제 8천만 원. 지금도 대출 갚고 있어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이 그 여자 잡고 싶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사모도 찾았습니다. 이동욱, 38세, 병원 의사. 토요일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동욱은 처음부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로 만났어요. 그 여자가 병원에 왔죠. 공황장애 치료받으러. 공황장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접근하려고 꾸민 거. 가장 정교한 수법이었습니다. 치료하면서 친해졌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동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됐고 5개월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빠요? 네. 큰 수술이 필요한데 1억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돈이 좀 있었어요. 대출 좀 받아서 줬죠. 그리고요. 2주 후 연락 두절. 전화번호 바뀌고 주소도 가짜. 오빠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욱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경찰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신분 도용이라 추적이 안 된대요. 3명의 피해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이동욱 선생님, 김상철 씨랑 박준혁 씨도 같은 피해자예요. 3분 다 만나실래요? 월요일 저녁 제 집 거실에 3남자가 모였습니다. 김상철, 박준혁, 이동욱.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5천만 원 당했습니다. 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 준혁이 이었습니다. 저는 1억 2천. 동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제 아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3주 후에요. 3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할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다 해봤잖아요. 신분 도용이라 추적이 안 돼요. 동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요? 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게요. 증언하겠습니다. 저도요. 준혁과 동욱도 동의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모든 게.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민이가 날 용서할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민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내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졌어요. 40년 동안 끼고 산 반지. 내일이면 아들을 잃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 3명의 피해자 진술서, 사진, 증거들. 내일 아침 9시 3사람이 결혼식장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잡을 거예요.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샜죠.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도 눈에 띄었고요. 검은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 손이 떨려서 옷고름을 매기가 어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상철이었죠. 준비됐습니다. 9시에 식장 앞에서 봐요. 네. 고맙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들, 진술서들.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지키러. 8시 30분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웨딩홀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철, 박준혁, 이동욱. 어머님. 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비됐죠? 네. 경찰은요? 식장 뒤편에 대기 중입니다. 신호하시면 바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죠. 웨딩홀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얀 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길게 뻗어 있었고요.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세 남자도 양옆에 흩어져 앉았고요. 9시 50분.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정민이가 먼저 입장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애가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웨딩 마치.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신부 유진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베일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유진이 버질로드를 걸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민이와 마주 섰어요. 주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례의 말이 시작됐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나서야 해. 이제 두 사람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한정민 씨. 안 돼. 서약 전에 막아야 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이 돌아봤어요. 주례도 신랑도 신부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버질로드를 따라. 저기,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 뛰었죠.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웨딩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증명할게. 저는 하객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신부 강유진은 결혼 사기꾼입니다. 지난 3년간 3명의 남자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김상철 씨, 나와주세요. 뒷좌석에서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저는 2년 전에 강유진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달아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제 스토커예요. 스토커가 아닙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박준혁 씨도 나와주세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1년 전 8천만 원을 당했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회사에 위장 입사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동욱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동욱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6개월 전 1억 2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오빠 수술비 명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오빠라는 사람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민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오빠,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명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문자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사용한 신분들 전부 도용된 거죠.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아, 대답해봐. 이게 사실이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강유진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았어요. 드레스가 바닥에 퍼졌죠. 싫어, 싫어.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정민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민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가 맞았어. 엄마 말을 들을걸. 정민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웨딩홀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경찰은 유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지만 제 품 안에서 흐느끼는 아들을 안고 있으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켰어. 우리 아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공장 마당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죠. 사무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사기범 강유진, 징역 5년 확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상철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판결 났다고. 네. 뉴스 봤어요. 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래도 뭐 처벌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김상철 씨.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응징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문이 열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 6개월 전과 달라진 아들의 모습.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얼굴도 여위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깊어졌죠. 차를 타고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정민아, 요즘 어때? 괜찮아요. 회사 일도 잘하고 있어요. 정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탐정까지 고용하셨는데도 전 유진이를 믿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진짜 진심인 줄 알았어요. 속은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그래도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엄마가 절 위해서 한 건데 전 오히려 엄마를 원망했어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민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미워하더라도, 날 이해 못하더라도 널 지켜야 했어. 그게 엄마니까. 엄마. 그리고 너도 이해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 그건 누구나 그래. 정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사람 볼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봐.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네, 엄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가로수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엄마는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유진이가 이상하다는 걸.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너무 완벽해서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데 그 여자는 틈이 없었거든. 틈이요? 응. 진짜 사람은 실수도 하고 어색한 순간도 있고 가끔은 못난 모습도 보이잖아. 그런데 유진이는 항상 계산된 것처럼 완벽했어. 그게 오히려 이상했던 거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엄마일 뿐이야. 일요일 오후 저는 혼자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끝났어요. 다. 우리 아들 지켰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졌어요. 40년 동안 낀 반지.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결혼식을 그렇게 망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무덤 앞에 떨어졌죠. 근데 말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지키는 게 엄마 일이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거죠? 아들 위험에 빠지면 목숨 걸고 지켰을 거잖아요. 묘비 위로 햇빛이 부서졌어요. 정민이가 요즘 많이 컸어요.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아픔을 겪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가져온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일어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아빠 산소 왔어. 저도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10분 후 정민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정민이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 같은 짓 했죠? 죄송해요. 아들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잘 살게요. 엄마 말 잘 듣고, 사람도 똑바로 보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엄마. 정민이 저를 돌아봤어요. 사랑해요.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나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날리고 있었죠.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좁은 길들,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엄마, 내려가요. 그래.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발 조심하라며. 저는 손가락의 반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늘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정민이가 보낸 사진이었죠. 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 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온이 찾아왔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엄마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가락의 결혼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